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가 등장해서 한 인터뷰가 있는데요.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서 어떤 힌트들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또 2분기 실적 발표 나왔던 거 어닝콜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 두 가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목으로 아이온큐에 다가오는 가장 큰 파괴적 혁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힌트를 넣어놨죠. 이게 바로 아이온큐가 내년 출시 예정인 64개의 알고리즘 큐비트가 들어가는 아이온큐 템포 양자 컴퓨터입니다. 굉장히 작고 또 성능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8월 1일에 피직스 월드라는 이제 물리학과 관련된 최신 연구나 뉴스 분석을 제공하는 언론인데 여기에 주간 팟캐스트에 아이온큐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마가렛 아라카와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을 지난 6월 말에 퀀텀 코리아에 가서 직접 만나기도 했었고요. 한 30분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굉장히 전문성도 있고 뛰어나고 밝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25년간 클래식 컴퓨팅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비트 기반의 컴퓨터 산업에서 일을 하다가 양자 기술 분야로 전향을 했다는 거죠. 현재 양자 산업이 주류로 옮겨가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제 유치를 하고 있는데 물리학자가 아닌데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제일 먼저 호스트가 물리학적 배경이 없는데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가? 시애틀 근교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99년부터 20년 넘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거의 모든 상업화된 제품 관련돼서 일을 했고 또 상업화를 진행을 한 마케팅 베테랑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팟캐스트에 대해서 아이온큐도 링크드인에 직접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가렛 아라카와 이제 링크드인에 검색을 해보면은 아이온큐에서 최고 마케팅 담당자로 작년 8월부터 일을 시작을 하셨고 뭐 주요 이력들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년 1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윈도우 서버도 다루고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온프레미스 더 나아가서 최근 제품들인 서피스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쪽도 마케팅 운영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직급도 보면은 디렉터, 시니어 다이렉터 한 상무급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력을 보면은 아이비리그인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와튼 스쿨에서 경제학 전공을 하셨고 노스웨스턴 이쪽도 굉장히 유명한 사립학교죠. 여기서 마케팅 쪽 MBA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인재입니다. 자, 그래서 서버, 보안, DB, 윈도우, 애주어, 오피스 등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의 마케팅 일을 담당을 했었고 그전에는 스타트업에서도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풀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좋아해서 아이온큐에 합류했다. 그 질문이 왜 양자 산업으로 이직을 했는가? 왜 아이온큐였는가? 25년에서 30년을 이제 고전 컴퓨터 분야에서 일을 하고 그것을 판매 마케팅하는 일을 했는데 고전 컴퓨터였다는 거죠. 근데 아이온큐와 처음 접촉을 해서 얘기를 나눴을 때 양자 컴퓨터가 다음 패러다임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평생 쌓아온 경험이 이런 신기술들의 생태계를 만들고 산업을 촉진시키는 일이었기에 이곳에 새로운 도전이 굉장히 잘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고전 컴퓨터가 이제 고객 사이트에 설치를 하는 온프레미스 서버부터 이제는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을 했는데 이런 발전이 양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이온큐 마케팅에 있어 어려운 점이 뭐냐? 일단 최근에 런던에서 양자 상업화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는데 첫 질문이 이 대중들이 이미 양자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양자 컴퓨팅을 설명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제 열을 가하는 도구들이 많잖아요. 요리를 할 때 뭐 가스레인지도 있고 오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마치 전자레인지와 같다. 그래서 다른 도구들은 못하지만 전자레인지만 잘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얼려져 있는 차가운 것을 가져와서 빠르게 데우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CPU, GPU 지금의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이 도구들은 그대로 있지만 앞으로 양자 컴퓨터 QPU가 들어가면서 자신만의 강점을 뽐내며 또 이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고 고전 컴퓨터로는 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것을 이제 QPU가 대신해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강화하는 개념,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컨퍼런스에서 뭐가 제일 좋았냐? 일단 9달 전부터 아이온큐에서 일을 했는데 지난 9개월간 관심의 가속화가 극적이었다. 그래서 마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 일할 때 인터넷은 그렇게 주목을 받는 기술이 아니었고 이걸 홍보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힘들고 느렸지만 가속화돼서 지금은 인터넷을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양자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양자 산업에는 학술기관,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양자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제약 항공사와 같은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양자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스트 역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이 모든 부스에 가서 당신은 물리학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실제 물리학자는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즉 정부, 큰 기업 사람들이 많아서 이 양자를 잘 모르더라도 이걸 활용하려는 진짜 양자 기술이 인터넷이나 전자레인지처럼 현실이 되고 있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뭐 요거는 저도 퀀텀 코리아 가서 정말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물론 그 양자 전문가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양자에 투자를 하거나 양자를 활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그 비전문가들이 와서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아이온큐어 같은 기업들은 이 하이프라 그러죠. 과열되는 현상을 피하고 어떻게 현재 양자 컴퓨터 수준에 대해 정직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아이온큐는 그걸 피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뛰어난 설립자들에 의해 설립이 됐고 기술과 물리학, 과학이 섞이면서 삶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기술을 제대로 전파하려면 민주화시키고 널리 퍼뜨려야 된다. 그 패널 토론을 하면서 현재 양자 기술이 어느 수준인지 얘기를 나눴는데 마가렛 아라카와 생각에는 양자는 지금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온큐가 앞으로 1년 반 안에 고전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매우 비효율적인 수준의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내놓을 건데 아마 이게 64EQ인 템포를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근데 이게 1년 반 안이라고 했으니까 좀 길게 타임프레임을 잡은 것 같아요. 내년 말까지는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 양자 컴퓨터는 18kW 정도밖에 쓰지 않는다, 전력을. 이거는 이제 일반 가정에서 여러 가전제품을 동시에 가동하는 수준인데 GPU로 이 양자 컴퓨터를 흉내내려면 106메가와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소규모 도시나 대규모 산업단지를 전력 공급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고전 컴퓨터로 뭐 어떻게든 할 수는 있겠지만 비효율적이고 고전 컴퓨터로 하지 않는 양자 컴퓨터 수준의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생태계가 이런 하드웨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앞으로 2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나왔을 때 바로 선점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온큐에 나오게 될 신제품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해야 한다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스트가 마지막 질문으로 아이온큐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비전문가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이라고 질문을 했는데 조금 답변이 어긋나긴 했지만 양자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과 결국엔 비슷해질 거다. 비전문가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온큐의 핵심 임원들의 얘기를 좀 합니다. 아이온큐는 박사나 고급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핵심 임원들 공통점이 뭐냐면 학력이 뛰어나고 학력뿐만 아니라 경험과 경력이 뛰어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어려운 것에 도전해 보았는가, 없던 것을 만들어 보았는가. 왜냐면 지금 아이온큐가 하고 있는 일이 없었던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술 쪽 전무인 딘 카스맨 전무 같은 경우는 여기 오기 전에 블루 오리진에서 로켓을 만든 사람이다. 그 로켓 역시 새로운 분야인 거죠. 마지막으로 대형 상업화 기업에서 일해보았는가. 왜냐면 아이온큐는 상업화 경험이 없고 지금 해야 하기 때문에 해본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아이온큐 핵심 임원들이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출신들이 와서 이 같은 이해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분야에서 잘 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온큐가 뭐 너무 작은 기업이고 얘네가 뭘 하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뛰어난 이런 대형 기업들의 풍부한 경험과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리더가 되고 팀을 꾸려서 그런 사람들이 아이온큐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상장 초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다. 자, 그래서 저 의견을 정리를 해보면 아이온큐의 최고 마케팅 담당자 마가렛 아라카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년간 여러 제품을 마케팅해본 베테랑이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아이온큐의 제품 마케팅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겠죠. 근데 그녀의 발언에 의하면 내년 말 안까지 출시 예정인 64EQ 템포는 고전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하드웨어이다. 그래서 2년 안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럼 아이온큐는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이 돼야 되는데 제일 뒤쪽에 제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자, 마가렛뿐만 아니라 아이온큐 핵심 임원들은 뛰어난 학력과 경험, 없던 것을 만들어 본 경험, 대형 기업에서 상업화를 해본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다. 아이온큐에 필요한 최고의 어벤져스 팀이 꾸려졌다는 거고 이들이 현재 아이온큐에 소속돼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다. 확실히 상장 초기 때보다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홀딩을 하는 거고요. 물론 해당 산업 종사자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100% 신뢰하면 안 되고 이 말한 것들을 잘 지키는지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64EQ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해당 기준이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진짜 64의 큐가 게임 체인저가 돼서 이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제가 잘 분석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렛 아라케와 말처럼 핵심 인력들을 보면은 뭐 피터 제프맨 CEO는 아마존 출신, 토마스 크레이머도 BCG, 오라클, 오파워 뭐 이런 곳에서 뛰어난 성과들을 거둔 사람이고, 리마 알라메딘 최고 매출 담당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선 마이크로시스템, 시스코, 엔비디아 다 아시는 곳이고, 최고 인력 담당자 블루 오리진, 마이크로소프트, 허니웰, 그리고 제품 담당자 구글, 시스코, 딘 카스맨 엔지니어링 기술 전문은 블루 오리진, 아마존, 그리고 데이빗 메이히우이스 제품 제조, 시애틀 공장장이시죠. 사이퀀텀, 인페네라 경쟁사에서도 오셨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조던 셰피로는 NEA와 삼성 출신, IR 담당자이자 재무적 계획 담당자이죠. 그리고 제가 6월달에 만났던 마틴 리틀러 박사님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랫동안 양자 응용팀을 이끄셨던 분이고, 고객과 관련된 관계 개선 이런 일을 하시는 분 역시 아마존, 시스코 출신이다. 이런 뛰어난 팀이 꾸려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트위터에도 올린 글인데, 제가 2분기 실적 발표를 다시 들어보면서 핵심 힌트가 뭘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제가 뽑아낸 건 이겁니다. 일단 피터 제프맨 CEO가 했던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라고 했냐? 우리는 하드웨어 판매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응용 사례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이미 양자 컴퓨터 판매로 큰 매출을 내는 유일한 기업인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판매 단계까지 갈 거라는 거죠. 매우 흥미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 궁금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이런 초기 판매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응용 사례 시대로 전환을 할 건가. 근데 아이온큐는 이 어플리케이션과 컴퓨팅 단계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다음 어닝콜 때 이것에 대해 얘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아이온큐가 이 64의 큐인 템포를 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어떤 응용 사례를 낼 것인가를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고객들한테 우리는 하드웨어 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써봐, 이게 아니라 아이온큐도 실제로 본인들이 내는 뛰어난 하드웨어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피터 제프맨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선을 결합해서 이제 두 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게이트 충실도가 이제 성능의 하나의 척도라고 했죠. 2025년에 실제 판매 시스템에는 3 nines, 9가 3개다라고 해서 99.9를 달성하고 5 nines를 시연을 하고 99.999, 그리고 2026년에는 오류 수정이 들어간다. 제가 이 부분을 놓쳤었는데 2026년부터 오류 수정을 넣겠다라고 합니다. 바로 내후년이죠. 이때는 99.99999까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류 수정의 의미가 있으려면 일단 3 nines 99.9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여기까지 못 온 경쟁사가 태반이고요. 아이온큐는 클리어한 로드맵이 있고 내후년에는 오류 수정까지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단기 양자 어플리케이션 수익에 대한 확신이 커졌다. 얼마 동안 상당한 가치를 제공하고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응용 사례 어플리케이션을 조사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 분기 어닝콜에서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죠. 자, 합쳐서 얘기해보면 64의 큐에 굉장한 진전이 있을 거고,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사례를 우리가 3분기 실적 발표 때 얘기해주겠다. 이게 제일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는 기술 성능 웨비나에서도 나왔었는데, 꾸준히 두 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게이트 충실도를 향상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수준은 99.6인데 이거를 올해 안에 99.9까지 끌어올리고, 내년에는 99.999, 내년에는 거기에 9가 더 붙은 오류 수정이 들어간 거의 완벽한 논리적 큐비트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고리즘 큐비트라는 물리적 큐비트와 로지컬 큐비트 사이에 있는 품질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개선이 되면서 논리적 큐비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내준 거는 이제 아이온큐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의 최고 마케팅 담당자 인터뷰를 보면서 이게 2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제 생각에는 내년에 나올 이 아이온큐 템포, 뭐 올해 나오면 더 좋겠지만 지켜봐야겠죠. 이게 가장 큰 파괴적 혁신이 될 것이고, 이걸 위해서 뛰어난 인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걸 활용해서 어떤 가치 창출 사례, 어플리케이션을 낼 수 있는가도 아이온큐가 아마 다음 분기 어닝콜에서 얘기를 해줄 거다. 아이온큐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지금 가격이 좀 부진하더라도 저는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큰 비중으로 아이온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